네, 이번엔 박찬홍 고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도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앞서서 이제 엔터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엔터도 상당히 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주도주를 먼저 저희가 좀 볼까요? 먼저 봐야 될 종목은 하이브입니다. 아, 하이브요. 네네. 네. 하이브는 2020년에 코스피에 상장된 대한민국의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엄청나게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죠. 일단 소속 아티스트들은 대표적으로 BTS입니다. 그리고 세븐틴, TXT, 그리고 르세라핌, 그리고 또 아일릿도 있습니다. 하이브의 주요 산업은 음반 제작, 공연, 그리고 MD, 라이센싱, 광고, 그리고 팬 관련 플랫폼인 위버스 이런 다각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안정적인 매출과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하이브를 제시하셨을 땐 당연히 BTS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이제 올해가 완전체 해로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네. 그 파급력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측하시는지요? 일단 BTS 멤버가 올해 6월에 모두 제대를 합니다. 네, 일부 멤버는 소집 해제죠. 네, 그래서 일단은 BTS 멤버가 모두 군 제대를 한 다음에 BTS 완전체 컴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월드 투어가 예정되어 있는데 막대한 매출 기여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월드 투어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티켓 판매 프로모션을 통해서 매출 1조 5천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경제적 효과가 이 하이브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업계에서 이제 수익 기반 요인으로 IP 활용을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하이브 쪽에서는 네. 이 IP 관련 성장성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다 예측하시는지요? 원래 하이브 자체가 음반과 공연 이런 쪽 매출이 주력인데 이런 쪽에만 의지하지 않고 자체 플랫폼인 위버스를 통해서 이 구독 모델 그리고 광고 수익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매출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팬 기반의 충성 고객층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십 구독 그리고 브랜드 광고, 이커머스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높은 마진을 기록하면서 추가 수익 창출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엔터 산업 내에서 이 디지털 트렌드 그리고 이 위버스를 통해서 AI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하이브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주가 흐름을 보니까 하이브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접근이 가능한지 그 부담 요인과 기대 요인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기술적 분석은 어떻게 지금 의견 주실까요? 네, 이 월봉으로 한번 먼저 보여드리면요. 월봉의 저항대가 3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월봉의 저항대인 30만 원까지는 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즉 월봉 저항선 30만 원까지는 터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봉을 또 보시면 주봉에서 이 녹색 선이 이 5주봉선입니다. 이 5주봉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쉽게 꺾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BTS 복귀라는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5주봉선 산의 지지를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일봉상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일봉상에서 여러분들 지금 가격대는 24만 원 근처인데 22만 원 여기가 이제 일봉상에서 441선입니다. 이 441선 장기 저항선을 일단은 돌파를 해줬죠.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22만 원 요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은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되고 매수가는 저는 좀 이 2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이 박스권으로 보고 매수 밴드를 좀 설정하시면 되고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봉상 저항선인 30만 원 그리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약에 20만 원이라는 라운드 비결을 깼을 때 그러면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손절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엔터 기대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하이브였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기업입니까? 자, 두 번째는 JYP 엔터입니다. 아, 네네. 네.
JYP 엔터는요, 국내에서는 하이브에 좀 가려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JYP 엔터는 글로벌 지속성장 가능 기업 세계 3위, 그리고 한국에서는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는 1996년에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에 의해서 설립된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 JYP 엔터는 처음에 음반 제작이나 가수들 활동 위주로 했다가 지금은 매니지먼트, 공연, 드라마, 영화 제작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속 가수 중에서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 키즈, 트와이스, 킥플립, 그리고 있지 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터주다 보니까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슈를 당연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단 JYP 엔터의 핵심 성장 동력은 해외에서 유명한 스트레이트 키즈, 트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룹, 스트레이트 키즈는 보이 그룹, 트와이스는 신년된 걸그룹인데요. 이 스트레이트 키즈와 트와이스의 월드 투어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 또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트 키즈가 이 타사 대비 재계약 연장을 성공적으로 했고요. 이런 부분은 타사하고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이 두 그룹의 월드 투어 그리고 글로벌 팬들의 이 팬층의 확장이 되면서 JYP 매출 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YP 소속 기존 아티스트들의 선전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혹시 뭐 신규 프로젝트도 준비되는 게 있던가요? 네, 이번에 그 신규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 신인 보이그룹 킥플립이 있는데 킥플립이 이미 올해 1월 20일 날 데뷔를 했습니다. 미니 앨범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킥플립의 데뷔 앨범 선 주문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 주문량이 30만 장을 돌파를 했고요. 한터 차트하고 서클 차트에서 실시간 앨범 차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그래미닷컴에서 선정한 2025년 주목해야 될 슈퍼루키, K-팝의 슈퍼루키 8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팬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대되는 주도주 JYP입니다. 투자 접근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주봉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주봉상에서 여러분 이 색깔이 아마 검정색 아니면은 보라색으로 진한 보라색으로 보일 건데 이 선이 지금 120주선입니다. 이 주봉상 120주선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인데요. 2023년부터의 저항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이 강한 저항대인데 이 120주선을 안착을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되는데 120주선의 가격은 대략적으로 한 8만 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가격 저항선이 8만 원 부분이 안착하는지 좀 자세히 보시고요. 만약에 안착을 한다. 안착을 하면은 일봉상에서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부분, 여기에 7만 7천 원에서 8만 원 부분, 요 부분이 매수 밴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저는 60주선, 60주선의 이 언덕 부분인데요. 이 언덕 부분까지 본다면은 라운드 피겨 가격인 목표가 10만 원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항상 리스크를 대비하셔야겠죠.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손절가는 라운드 피겨 가격인 7만 원, 요 가격 7만 원을 손절 가격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엔터주 가운데 기대되는 주도주 또 세 번째 종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가 참 다양한 분야가 또 요새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어디서 픽하셨을지 궁금한데요. 공개해 주시죠. 세 번째 종목은 SM입니다. 네. 자, 우리가 흔히 SM을 SM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데 이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K-팝 역사를 만든 원조 대표 엔터테인먼트 회사라고 할 수 있고요. 90년대 후반에는 H.O.T, 2000년 초반에는 소녀시대, 그 이후에 샤이니부터 해서 뭐 에스파, 레드벨벳, 엑소 이렇게 소속 가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M 같은 경우는 SM만의 독자적인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 예능인
다양한 분야에서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신규 콘텐츠라던가 어떤 그 사업 확장, 글로벌적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일까요? 최근에 주가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승 동력은 어디서 찾는 게 맞다 보세요? 자, SM 엔터테인먼트의 강점은 신규 장르하고 콘텐츠 확장인데요. 일단은 신규 장르에서는 이 마이트로라는 SM 엔터테인먼트하고 모 케이블 방송이 협력해서 5인조 남성 트로트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트롯돌 입덕기 진심 누나를 통해서 이 5인조 남성 트로트 그룹인 마이트로가 소개가 많이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메가 IP 중에 하나가 이 영국 보이그룹인 디어 앨리스입니다. 이 디어 앨리스가 SM, 카카오엔터, 영국의 엔터사들이 협력해서 5인조 영국 보이그룹을 만들었는데 올해 2월 20일 날 정식 데뷔를 합니다. 디어 앨리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다큐멘터리에서 8부작으로 제작을 해서 거기에서 디어 앨리스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데뷔를 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왔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SM이 이런 글로벌 이 K-팝에서 글로벌적인 시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신규 걸그룹 론칭 이슈도 있고 저희가 또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앞으로 그 SM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이 SM의 주력 아티스트인 에스파, NCT 드림, NCT 127, 레드벨벳, 슈퍼주니어 이런 그룹들이 글로벌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인 글로벌 걸그룹이 데뷔를 합니다. 이 신인 글로벌 걸그룹이 하츠투하츠가 이번에 런칭하는데 이 신인 걸그룹의 런칭이 새로운 또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츠투하츠는 이 멤버가 한국,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국적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국 멤버가 들어있고 데뷔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쪽에서 인기를 많이 끌 것으로 보고 있고 한중 간의 관계 개선에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가 동향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차트 분석을 가보려고 하는데 SM 주가도 최근에 좀 상승 분위기잖아요. 네. 어떤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 보시는지요? 자, 차트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전체적인 흐름이 바뀌는 부분을 이런 그 주봉으로 보는데요. 주봉상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저점이 높아질 때 이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동안 강한 저항대가 120주선이 9만 원 부분입니다. 이 9만 원 부분이 지지가 되면서 만약에 9만 원을 잘 안착을 해서 지지가 되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수 밴드는 441선, 여기 이 녹색 선이 441선인데 441선 안착을 하는 이 부분인 89,000원에서 9만 원 정도를 매수 밴드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저는 주봉, 언덕 부분, 주봉의 언덕 부분, 이 부분인데 주봉의 언덕 부분인 11만 원, 이 11만 원 부분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주고요. 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 8만 원보다 약간 낮은 7만 9천 원을 손절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빅3 업체들에 대한 엔터주 분석을 나눠봤는데요. 한 종목이 더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어떤 쪽에서 선별하셨을지 또 궁금하네요. 네, 동사는 2017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글로벌 소셜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통합 플랫폼 기업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플랫폼 쪽으로 선별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기업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자, 필살기 고수 외전을 카카오 채널에서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SBS 비즈 앱을 통해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많은 정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엔터산업 내 플랫폼 기업이다라는 힌트를 주셨는데요. 기업 개요, 소개 좀 더 들어보도록 하죠. 네, 동사는 아티스트하고 팬 간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메시지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팝 아티스트 기반의 독보적 IP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이 팬들과 아티스트 간에서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를 하고 있고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굿즈 판매도 하고 콘서트 예약도 하고 또 앨범까지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는 국내에서부터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중국, 일본, 미국까지 해외 쪽으로 시장을 확대하면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글로벌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지 매출 성장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의 확장이 어느 정도 속도를 띠고 있는지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체적인 내용, 그 현황도 점검해 주시죠. 일단은 동사는 호재가 많은데요. 일단은 동사 호재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 진출 그리고 파트너십 효과입니다. 최근에 우원시 국회의장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났는데요. 이 만남에 의해서 그동안 냉각된 한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한중 간의 문화 교류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한중 간의 문화 교류가 확대되면은 콘텐츠 판매나 한국의 콘텐츠들이 중국에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한중 간의 문화 교류로 인해서 텐센트 대표적인 이 컨텐츠 회사가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이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 즉 TME인데 이 TME하고 다양한 협력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이 자회사인 QQ 뮤직 QQ 뮤직은 중국의 대표 음악 플랫폼 회사인데 이 QQ 뮤직을 통해서 대규모 팬덤 유입이 가능하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QQ 뮤직을 통해서 팬덤이 확보되면은 또 여기에 따른 추가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업체의 경우는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쪽으로 지금 느껴지는데 네. 추가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중국 쪽에서 또 기대해 볼 만한 모멘텀엔 뭐가 있을까요? 중국 내에서 이 K-팝 잠재 구독자는 최대 580만 명입니다. 연 환산 로열티 매출은 최대 31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 그 텐센트 뮤직엔터의 음악 플랫폼 시장 중국 점유율은요, 이 MAU 월간 활성 사용자 수로 계산을 하면 5억 7천만 명이 되고요. 유료 사용자는 1억 2천만 명이나 됩니다. 네네. 그리고 중국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QQ 뮤직과 그리고 이 동사와의 협력이 가시화되면은요, 향후 메시지 서비스나 이런 다른 컨텐츠 제공 이런 부분 때문에 추가 확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동사의 목표 수익률은 중국 시장, 안 열렸던 중국 시장이 열리고 또 사업의 다각화로 인해서 지금 가격대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주가의 30% 이상은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예상을 해봅니다. 네, 박찬원 고수의 지금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카카오 채널 필살기 고수 외전을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 본인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박찬원 고수가 준비한 투자 전략 미니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업종 간 빠른 순환매 속에서 매수 타이밍 찾기입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목을 선정한 이후에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수많은 캔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캔들인 주인공 캔들 선별법 그리고 주인공 매매 기법을 배우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연장선상으로 대량거래 장대 양봉인 주인공 캔들에서 화살표 신호가 나오면 매수 타이밍이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주인공 캔들에서 매수 타이밍을 나타내는 화살표 신호는 윌리엄스 R 신호라고 합니다. 원래 윌리엄스 R 지표는 레리 윌리엄스가 시장의 과매수 과매도를 알기 위해서 개발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저의 주인공 매매 기법과 결합해서 매수 타이밍 화살표 신호로 변형시켜서 보조 지표로서 ATS에 시각화를 시켜봤습니다.
윌리엄스 R 지표는 주어진 기간 동안 고점 저점 구간 대비 종가 수준을 반영하고 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에서 움직이면서 마이너스 50이 중간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0에서 0 사이는 과매수, 과열 구간으로 매도를 고려해야 될 지점입니다. 마이너스 20을 하향 돌파 시 매도 타이밍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80에서 마이너스 100 사이는 과매도, 즉 침체 구간으로 오히려 매수를 고려해야 될 지점입니다. 마이너스 80을 상향 돌파 시 매수 타이밍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보다는 시가총액이 큰 중대형주에서 신뢰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R 지표의 특징은 캔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가 고점을 참는 지표라면 윌리엄스 R 지표는 기간 내에서 저점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추세가 상승할 종목의 매수 타이밍 지표로 활용된다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식 고수들이 바닥권에서 턴하는 종목의 매수 타이밍으로 윌리엄스 R 화살표 신호를 활용하는데, 이때 윌리엄스 R 지표를 기간을 240으로 맞추면 주가가 바닥에서 턴하는 상승 초입에서 주인공 캔들에서 화살표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R 화살표가 등장하고 보조지표 윌리엄스 R이 마이너스 80을 돌파할 때 분할 매수 타이밍으로 봅니다. 손절 타이밍은 윌리엄스 R 화살표 신호가 나오고 마이너스 80을 돌파한 캔들, 그 저가를 이탈하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손절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엔터인데요.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한 뒤에 윌리엄스 R 화살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R 보조지표가 마이너스 80을 돌파한 이후 매수 화살표 신호 진입 시 단기간에 플러스 52% 이상 급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 캔들에서 윌리엄스 R 화살표 신호가 출현했고, 그리고 윌리엄스 R 보조지표 마이너스 80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 화살표 신호 진입 시에 약 125% 급등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SPG입니다.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한 뒤 장대 양봉 캔들에서 윌리엄 R 화살표 신호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스 R 보조지표 마이너스 80 돌파 이후에 매수 화살표 신호 진입 시 약 51% 이상 급등했습니다. 빠른 순환매 속에서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환하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정확한 매수 타이밍을 선정하는 윌리엄스 R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법은 시각적이면서 정확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기법을 반복적으로 익히셔서 좋은 결과를 만드셨으면 합니다.